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9일이 아니고 10월 30일이고요. 긍정확언 383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읽은 것을 100% 나의 것으로 만드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라는 김종원 작가님의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적인 대화를 할 바엔 차라리 멋지게 충돌하는 게 낫다. 다치는 게 두려운 사람은 영원히 정직하게 생각할 수 없다. 아래 5가지 방법을 당신의 독서에 적용하면 일단 독서가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책에서 읽은 것을 자신의 삶에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법을 깨우치게 되면서 독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게 되는 일상의 부록처럼 당신의 품에 안길 것이다. 아래 5가지 방법은 필사하기에는 좀 길다. 그래도 필사하라. 당신의 읽는 수준을 바꿀 그리니 힘든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 피상적인 대화를 할 바엔 차라리 멋지게 충돌하는 게 낫다고 말한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피상적인 독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반드시 암기할 정도로 내면에 담아야 할 말이다. 제가 이 5가지를 필사를 했거든요. 매우 오래 걸립니다. 첫 번째, 혼자 남는 연습을 하라. 독서는 단순히 글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읽는 혼자인 나를 만나게 해주는 소중한 지적 수단이다. 살면서 혼자 남겨지는 시간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책을 읽을 때는 언제나 혼자인 나를 만날 수 있다. 공간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곁에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거나 스쳐도 괜찮다. 나의 정신이 온전히 그를 향한다면 언제라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다. 하루 30분 독서를 한다면 하루 30분 혼자 있는 연습을 한 것과 같다. 책을 잡고 펴는 것은 나의 닫힌 내면의 페이지를 펴는 것과 같다. 그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혼자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독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오늘 저는 30분 독서를 했기 때문에 30분 혼자 있는 연습을 한 거겠죠. 두 번째, 질문이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 스스로 질문을 던진 덕분에 우리는 시선을 다음 문장으로 옮길 수 있다. 읽는다는 것은 질문한다는 것이다. 문장 하나를 읽을 때마다 문장에 질문해야 한다. 우리가 질문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질문할 능력이 없거나 그저 책을 공격하듯 읽으면서 쌓아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읽거나 둘 중 하나다. 질문할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보다 보여주기 위한 가시용으로 쌓는 목적으로 읽는 것이 더 최악이다. 질문하지 않으면 1000권을 읽어도 한 줄도 읽은 것이 아니다. 책에 세상은 평평하다라는 글이 쓰여 있으면 세상은 왜 평평한가? 세상은 왜 평평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바로 던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읽었다고 할 수 있고 다음 문장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책을 공격하듯 읽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어제 선수반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네가 숙제를 검사 맞듯이 훈련 일지를 100개를 쓰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1개를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공격하듯이 숙제를 검사 맞듯이 쓰는 그 일지 글은 전혀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생각하는 아이로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는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을 시키고 싶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학교에 가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늘 잘 했어가 아니라 오늘 내가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고 감독님에게 얼마나 질문을 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일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글에 담아야 결국 그 한 장 한 장 일지들이 쌓여서 그 아이들이 남다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팬텀이라는 기술을 써요. 근데 계속 상대 수비수의 발에 걸립니다. 왜 발에 걸릴까? 어떻게 하면 발에 안 걸릴 수 있을까? 감독님이 팬텀이라는 기술을 쓸 때
어떻게 쓰라고 했지? 어떤 타이밍에 쓰라고 했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는 발에 걸리지 않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가 결국 쌓여서 그 아이의 남다름을 만들어내는 거고, 인아웃이라는 기술을 써요. 그러면은 인아웃을 어떨 때 어떻게 치고 나가면은 인아웃을 썼을 때 상대 수비수의 발에 걸리지 않고 제쳐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인아웃은 어떤 포인트로 감독님이 이 기술을 사용하라고 했지? 그걸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거를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그거를 실전에 사용을 해봐야 결국 내가 발전이 있는 건데, 그냥 뺏겨도 계속 똑같이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을 한다면 결국 기술을 배워도 발전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라는 이 말에 결국 질문이 멈추면 생각이 멈추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질문을 통해 상상할 수 없던 답을 낼 수 있다. 이번과 이어지는 과정이다. 우리는 최고의 답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최고의 질문을 한 사람에 한해서 문장을 읽을 때마다 질문해도 작가는 대답해 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의 대화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다. 내 질문에 대해 작가라면 아마 이렇게 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답하며 읽어 나가면 된다. 질문하고 답하면 상상력을 키울 수도, 몰랐던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도 있다. 100가지 방법, 네 번째, 100가지 방법은 하나의 문장에서 나온다. 독서는 매우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예술적인 행위이다. 무엇이든 예술의 단계에 이르면 대상의 가능성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해진다. 독서도 그렇다. 나는 한 페이지에 쓰여있는 글을 서로 다르게 조합해서 책 한 권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건 내가 쓰기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한 줄을 읽을 때마다 다른 질문으로 다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덕분이다. 모든 책은 가능성이다. 자녀 교육 도서에서 자기계발 메시지를 얻을 수 있고, 종교 도서에서 기획자가 명심해야 할 원칙을 발견할 수도 있다. 경계를 허물자. 그럼 수많은 방법이 보인다. 이거는 그 김종원 작가님의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에 대한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수학, 과학을 읽고도 마케팅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마케팅의 영역의 책을 읽고도 학원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 전문가를 뛰어넘어서 예술가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여기 이제 일맥상통한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앉아서 다른 세계를 탐구할 수 있다. 책은 작가가 그 세계를 살았던 기록을 모은 결과물이다. 18세기에 쓴 괴테의 책을 읽으면 18세기 독일의 건축 양식, 음악의 트렌드, 언어를 배우는 방법 등 수많은 양식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단순하게 글만 읽는 것은 우리가 책을 읽어 얻을 수 있는 것의 1%도 얻지 못하는 매우 비생산적인 접근이다. 한 문장에 하나의 세계가 숨쉬고 있다. 그걸 잊지 말라. 단어 하나도 쉽게 지나치지 말라. 한 사람이 거기에서 울고 있을 수도 있으니 표현 하나에도 이유를 발견하자. 모든 것은 발견하는 자의 몫이다. 레슨 영상을 보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경기 영상을 보고 그런 영상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말자. 왜냐하면 그 영상 하나하나에도, 레슨 하나하나에도 디테일이 숨어 있고, 그 디테일을 발견하는 자가 결국은 남다른 감독,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테일을 발견하는 사람, 발견하는 자의 몫인 거예요. 똑같은 영상을 보고도 발견하지 못하면 100개의 영상을 보고도 의미가 없지만, 100개의 영상을 보고도 단 한 가지의 디테일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면 100개의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의 영상을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보면서 그 디테일을 찾아낼 수 있다면 결국은 다른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비단 독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영상을 보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서도 그렇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도 내가 어떤 거를 발견해낼 수만 있다라면 나는 결국 끊임없는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거를 지금 이 김종원 작가님의 책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 원을 버는 창원풋살 아카데미 경영자 잘될 운명 황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황치훈은 잘될 운명입니다. 황치훈은 잘될 운명입니다. 황치훈은 잘될 운명입니다. 여덟 번째,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아홉 번째, 창원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열 번째, 창원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11번째, 창원풋살 아카데미 선수단 100명 달성했다. 12번째, 땅 5천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이즈 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13번째, 김해시 풋살연맹 최초로 유청소 FK 실내 풋살 리그를 개최한 유일한 도시가 됐다. 14번째,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진정한 성장, 독서의 기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알게 되어서 삶으로 가져와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면서 그렇게 문장에서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그냥 하나를 허투루 지나치지 않고 그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을 담아서 내 삶에 가져와 실천을 하기 시작을 했더니 그런 일상이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2년, 3년, 4년, 5년 쌓여서 창원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 그리고 선수단 100명,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을 만들어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책을 출간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수많은 곳에 강연을 해가 들어오고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